페이지 186쪽에 있는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이 문제, 이 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요. 이렇게 KOAS 수험자용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험자 번호가 나옵니다. 수험자 등록에. 그러면 1, 2, 3, 4, 5, 6, 7, 8 본인의 수험 번호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답안 폴더는 내 문서의 ITQ라는 폴더에 갑니다.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한번 물어보죠. 하시고 예 하시고 다시 한번 이게 좀 꼬이긴 하는데 예, 수험자 번호와 성명하고 과목 자석 번호가 확인이 되죠. 아래 칸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한글 액세스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에 보시는 것처럼 18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아래 한글이라고 되겠죠. 그리고 자석 확인하고 확인 버튼 하면 시작 감독 선생님이 하기 전까지 수험자는 PC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겠죠. 하고 다른 부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거는 영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이렇게 뜨긴 하는데요. 이렇게 수험자 번호와 이름 하시고 답안 가족 이렇게 보시면 답안 전송하는 버튼이랑 수험자 종류 나중에 다 하신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보시는 186쪽 187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문제들. 그럼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시작을 해서 그렇고요. 잠깐 대기했다가 시작하십시오 하면 클릭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책을 보시는 거세요. 실제 시험 문제를 받고 내용을 보시고 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라고 한번 해봤고요. 자, 18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있는 문제지를 수령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 답안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수험자 유형 보시면 다른 것들은 뭐 프로그램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과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수험자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 번호 마이너스 성명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답안 폴더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죠. 얘가 나와져 있고요.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 주로 처리가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버튼 보셨죠? 거기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안 전송 하시면 되고요. 자, 답안 전송 버튼 요거에 대해서 주의하시라고 돼 있고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라라고 돼 있고 답안 전송에서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돼 있고요.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이전에 저장된 내용이 전송되는 이 점 유의 덮어쓰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종 마지막에 꼭 보내기 꼭 해주셔야 돼요. 저장도 하시고 마지막에 보내기도 하시고 당연히 보시면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할 경우 기타 통신수단, 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전달 또는 외부 반출하는 경우 부정 처리합니다.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 파송하는 경우 수험자가 변상하며 수험자 유의사항에 기반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당사자의 책임으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컴 오피스 네오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라고 했죠. 버전에 관련된 내용들 하시고 시험을 완료 후 저희는 이제 한글 2010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올해까지는 한글 2010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 2016으로 바뀌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작성 요령 다시 한번 설명돼 있죠.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수험자 등록하시고 시험 시작하고 답안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답안을 전송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전송 완료 이런 식으로 뜨죠. 답안이 있습니다 하고 전송 완료. 그러면 시험 종료되고요. 공통 부분이 있는데 그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의 줄간격이 160%, 양쪽 정렬로 기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는 RGB 값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강은 255, 0, 0입니다. R, 레드, G, 그린, 블루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랑도 설정되어 있고 노랑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그게 나오지 않으면 색깔 이 RGB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와져 있고요. 자,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는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내 PC 문서에 i2q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픽처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하시면 됩니다.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미포함 시 감점 처리. 그래서 제가 그림을 삽입할 때 문서 제일 아랫부분에 그림 삽입, 그 문서의 포함 이거 체크했죠. 기억하실 거고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최종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페이지는 기능평가 1, 그러니까 즉 문제 1, 2. 자, 1은 스타일 문제고요. 2번인 문제가 표와 차트의 내용이죠. 2페이지에 가셔서 문제 3과 4번을 하시는데요. 수식과 4번은 그리기 작업. 요 내용이 하고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그래서 항상 최종 3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능평가에 문제와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며 문제 번호와 답, 출력 형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건 문제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는 뭉기를 했을 경우 0점 처리. 그리기 작업에서 절대로 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기억하시죠? 보고. 예, 뭉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는 A4 용지에 210mm 곱하기 297mm 한매 크기 세로 서식 문서로 작성합니다. 돼 있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는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수험자 유의사항 문제를 수령하셨을 때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한글을 띄워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한글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시험이 시작되면 항상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 이렇게 띄웠습니다. 문제를 한글을 띄우셨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게 뭐라고요? 잠시만 공유를 새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설정하셔야 할 게. 자, 함초롱 바탕으로 돼 있고 10포인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모양이죠. 글자 속성은 없습니다. 양쪽 정렬, 줄간격 160%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서 자동으로 저장 안 되게끔 하셔야 되죠. 예. 자동으로 저장하지 않게끔 도구의 환경 설정. 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때 환경 설정에서 무조건 자동 저장 체크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요건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작업하다가 중간중간 저장이 돼버리니까 내가 하기 전에. 그래서 이건 수동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해 주시고 도구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해드렸죠. 예, 그거 여기 환경 설정에서 하시는 거고요. 글자판 다시 한번 확인. 여기에서 글자판 바꾸기에 가셔서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글자 바꾸기 한글은 2번씩, 영문은 제1
글자판 한국어 2벌씩이고요. 표준으로 돼 있고 영어는 쿼티로 돼 있는지 확인.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쪽에 대한 이 전체 내용은요. 좀 눈에 보기 편하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타를 쓰시면 안 되니까 컨트롤 키에서 화면 휠 올렸다 내렸다. 확대 축소를 자유자재로 내 눈에 맞춰서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지 설정 하셔야 되죠. 용지 설정은 F7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왼쪽 10이시죠. 10, 가로는 11mm입니다. 오른쪽도 11mm. 자, 11mm 하시고 또 이쪽 오른쪽도 11mm 하시고 세로 위쪽은 다시 자 머릿말도 10, 자, 꼬릿말도 10mm, 자, 아래쪽도 10mm, 자 10mm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쭉 내려가느라고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보시면 여기에 설정이 되어져 있죠.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지 여백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당연한 건데 안 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거 설정하다 말았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화면을 좀 키우셔서 눈에 보기 편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본으로 저장하실 때 1점 엔터 여러 칸 하셔도 돼요. 근데 이때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나오시죠? 이게 안 나오시기도 해요. 이 부분은 처음에 보기 탭에서 문단 표시 슬러시 숨기기가 있어요. 문단 번호로가 체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조판 번호는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문단 부호, 강제 개행, 엔터를 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호입니다. 문단 부호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개 하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하시고 입점, 엔터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 엔터 하시면 쪽 나누기세요. 그런 다음에 3점 하시고 미리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죠. 수식에서 바로 2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띄우면 되니까 하시고 엔터 4점 엔터 하시고요. 자, 1, 2페이지는 연결이지만 쪽 나누기로 연결이지만 3페이지로 넘어갈 때는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머릿말, 쪽번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거일 때는 구역 나누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쪽에서 구역 나누기 클릭하시면 별개세요. 1, 2페이지는 연결이지만 3페이지는 따로 가게끔. 근데 이걸 처음부터 1페이지도 구역 나누기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1, 2페이지는 컨트롤 엔터로 쪽 나누기 하셔도 되고 여기 있죠. 쪽 나누기가 요걸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엔터 하셔도 되고요. 또 나는 다 1, 2, 3페이지를 구역 나누기로 하겠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쪽 나누기를 1, 2페이지를 하셨으면 3페이지는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구역 나누기로 해주시면 돼요. 다 쪽 나누기를 하시면 쪽 번호를 매길 때 3페이지에 1, 2쪽도 쪽 번호가 매기거든요. 틀리지는 않으세요. 근데 정확하게 책하고 똑같이 시험 조건하고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페이지는 구역 나누기로 쪼개서 구역 나누기를 하시는데 Alt, Shift, Enter 키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까 봐 그냥 쪼개서 이렇게 구역 나누기로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3페이지까지 구성이 돼 있으시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꼭 해주셔야 돼요.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 번호들이 다 구성이 돼 있으셔야지 실격 처리가 안 됩니다.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아까 그 유의사항에 보셨죠? 어디로? 이쪽 왼쪽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야 상자가 떴고 라이브러리에서 문서로 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시험장에서 ITQ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 컴퓨터에는 안 만들어 놨으면 없으세요. 그래서
문서에 가셔서 내 문서에 가셔서 i2키라는 폴더를 여기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걸로. 네, 저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수험자 번호 1, 2, 3, 4, 5, 6, 7, 8 하고 지금 제 거는 동일한 게 있어가지고 1, 2, 3, 4, 5, 6, 7, 8 하고 홍길동으로 하겠습니다. 홍길동 이렇게 수험자 번호가 8자리거든요. 그래서 1부터 8까지를 집어넣은 거고요. 마이너스 본인의 이름 홍길동 하고 저장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데이터를 넣든 안 넣든 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1페이지만 만들었다. 실격 처리됩니다. 난 시간이 없어서 1페이지만 다 했다. 실격 처리돼요. 무조건 3페이지까지. 데이터를 다 못 넣더라도 시간 안에 3페이지까지는 꼭 구성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놓고 저장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때 순차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되는데 먼저 하시면 이게 60분 안에 1시간 안에 시험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실습 만드시고 나서 안 되는 걸 나중에 하시는 게 좋죠.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 번호를 완성하고 나서는 중간중간에 이제는 위치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제목 표시줄에 쓰여져 있어요. 그대로 플로피 디스켓 저장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바로바로 하시고 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자 이쪽에 아까 KOAS라는 수험자의 이렇게 번호가 뜨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답안 전송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 옆에다가 글씨를 쓰는 건 아닙니다. 자, 내 눈에 보기 편하게끔 화면 확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은 순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영어를 그대로 쓰시면 되죠. 자, Shift T. 잠깐 대문장. 1점 옆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 줄에다가 하셔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쭉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엔터 해가지고 여기에 칸이 여러 개 있다고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엔터 이렇게 여러 장 들어가 있어도 돼요. 1페이지는 1, 2문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쭉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으셨어요. 네, 하시고 나서 요걸 블럭 지정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189페이지에 보시면 영어하고 그 아래 스마트 무인기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잖아요. 이때 억지로 띄어쓰기가 된 거, 스페이스바를 누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세요. 이거 주의. 스타일 1번 하실 때 이렇게 내 눈에 보이니까 띄어쓰기가 됐네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간격을 준 겁니다. 자, 문단 모양에서 간격을 준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다 입력하셨으면 이걸 블럭 지정 그리고 블럭 지정하시고 여기서 F6키가 스타일입니다. F6키가 스타일이요. 스타일을 할 부분은 블럭 지정하시고 F6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타일 나오죠. 자, 스타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면 돼요. 연필 모양이 플러스, 죄송해요. 플러스 스타일을 추가하셔야 되니까 아직 추가를 안 했죠? 플러스를 누르시면 스타일에서 영어 이름이라고 영어 이름에다가 스타일을 넣으시면 안 돼요. 스타일 이름에다가 영어 스페이스네요. 스페이스라고 영어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일단 문단 모양이 먼저 있네요. 문단 모양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주어진 대로 여백의 왼쪽 여백이 10포인트세요. 문단 아래 여기 있죠. 간격 부분에 문단 아래 하셔서 문단 아래가 10포인트세요. 그쵸? 이 문단에서 문단 모양에서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면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탭에서 일단은 기본 탭에 가시면 대표 언어의 글꼴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대표를 일단 한글과 영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글을 먼저 선택하시고 한글의 글꼴은 자, 뭐로 하셨어요? 도둠으로 돼 있으세요. 기역, 니은, 순이니까 디귿 제일 위쪽으로 올리시면 되죠. 도둠 하시고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그대로 가고 장평은 105%, 5%죠. 자, 장평은 105% 가시고 자간이 5%입니다. 예, 5%. 장평은 글씨가 뚱뚱하고 날씬하고를 얘기하는 거고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리고 언어 부분을 다시 눌러서 영문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영문. 이렇게 설정하시고 영문의 글꼴은 보시는 것처럼 궁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궁서에 가셔서 궁서를 클릭하시고 다른 것들은 다 똑같으세요. 기준 크기가 크기세요. 10포인트 돼 있고 장평은 105%. 자, 5% 돼 있으시고 자간은 5% 하시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한글과 영문을 잘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글자 모양 설정 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스페이스라는 스타일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됐다 연필을 누르시면 편집이 가능하세요.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현재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 스페이스라는 스타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기본 리본 메뉴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스타일이 스페이스로 되어 있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번이 끝났습니다. 스타일 되셨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을 해보시면요. 자,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번 하시면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289페이지에 있는 2번 그림처럼. 그러면 자, 입력에 가셔서 표 차트가 있으시 요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림을 보시고 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예, 아래에서 5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6개. 6개니까 이렇게 5개, 6개. 그쵸? 줄과 칸을 보시고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눌러서 여기에서 작업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설명해 드릴 때는 요걸로 가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저걸 하셔도 틀리진 않으세요. 여기에서 줄은 5개, 칸은 6개로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글자처럼 취급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하시고 자, 이때 지금 세 칸이 여기가 하나로 묶어졌죠. 블럭 지정하시고 M을 누르시면 합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럭 지정하시고 M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칸에 우주 활용 글씨 쓰시고 여기 가셔서 분류 자 하시고 글씨를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으세요. 일일이 다 써주셔야 되죠. 이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렇게 치겠습니다. 네. 하셨죠? 여기 이제 숫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컴마는 나중에 넣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그냥 숫자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네. 하시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하고 나서 숫자 부분을 입력하셨죠? 그러면 일단은 정렬을 한번 할게요. 보이시는 대로 이 부분과 연속 데이터가 아니니까 숫자는 빼야 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문자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불연속적인 데이터는 컨트롤 먼저 부분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그쵸? 예,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불연속 데이터 한꺼번에 블록 지정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보시면 글자는 문서는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세요. 가운데 정렬하시고 다른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숫자 부분은 이렇게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이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조건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2번에 조건에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하시고요. 컴마 들어가는 거 소수점은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그 숫자 부분 전체 블록 지정하시고 자, 천 단위 바로 가기에 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자리점 넣기를 하시면 돼요. 빼기는 빠지겠죠? 이렇게. 그럼 한꺼번에 같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자, 하시면 되고요. 자, 넣으셨어요. 첫 번째 조건부터 해볼게요. 표 전체 표하고 캡션은 굴림의 10포인트래. 일단 먼저 이걸 블록 지정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글꼴이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굴림에서 굴림 하시고 10포인트. 10포인트 돼 있으시죠? 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셨죠? 그 다음에 캡션 까먹을 수 있으니까 캡션을 먼저 넣을게요. 표를 선택하시고 표 선택하셨죠? 자, 입력 메뉴에 역삼각형이 있으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캡션 넣기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위 누르시면 이렇게 표 1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세요. 이걸 블록 지정하셔서 여기에서 우주 분양 쓰여진 대로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블록 지정하셔야 되죠. 드래그 하셔도 되고 컨트롤 A 키. 예. 그러면 이 전체가 블록 지정하시고요. 하라는 대로 얘 무슨 글꼴 도둠으로 하고 10포인트고 오른쪽 정리. 여기에서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캡션까지 되셨죠? 자, 2번 정렬하셨고 그 다음에 면색에 노랑 하래요. 자, 그러면 색깔 보시면 이거는 출력 형태는 항상 보여주세요. 이 부분에 선택하셔서 면색을 하래요. C. 자, 블록 지정하시고 C를 하면 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로 갑니다. 여기에서 색을 누르시고 역삼각형을 누르셔서 지금은 색상 테마가 오피스로 돼 있으셔서 바로 노랑으로 보이는데 안 돼 있을 때는 여기를 체크. 여기다 갖다 대시면 노랑이라고 뜨죠. RGB 나오고 클릭 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셀의 배경 면색 노랑으로 바뀌어졌죠. 아, 위를 뺐네요. 네, 그럼 이 부분만 다시 셀 가셔서 하시면 돼요. 꼭 같이. 자, 같이 하시면 좋죠.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셔야 할 게 네 번째.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캡션 기능 뭐 사용되어 있고 자, 지금 계산되어 있는 건 이 부분만 돼 있죠. 자, 실제 할 값들하고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같이 블록 지정하세요.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하셔서 블록 계산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합계, 블록 합계, 클릭.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 정렬은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자리 이렇게 소수점도 들어가 있죠. 하시고 됐죠? 캡션 기능 돼 있고 캡션 기능은요. 요 표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손 모양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할 거라고 돼 있죠. 자, 일단은 먼저 전체를 블록 지정해요. 이때 세로 방향, 가로는 뭐 보이는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세로를 키웠다고 해서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세로에 대한 채점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래로 좀 하셔도 돼요. 보기 좋게. 자,
일단은 전체를 블럭 지정하고 L을 먼저 누르세요. 바깥 라인이 이중선이세요. 그럼 L을 누르시면 셀 테두리 배경에서 자, 테두리로 가죠. 이중실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눌러주세요. 하고 설정. 그러면 블럭을 없애보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주 하시면 이제 감이 있으니까 블럭을 따로 없애지는 않겠죠. 확인해 보실 때 그리고 여기 부분에 여기 아래가 이중실선이죠. 동일한 블럭 지정하시고 L 단축키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이중실선 하시고 아래 칸만 이 블럭의 아래 칸만 해서 설정 해주시면 블럭을 없애면 보이시죠?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대각선이 돼 있으시죠? 이 셀을 일단 블럭을 지정하세요. F5키가 블럭 설정입니다. F5키요. 하시고 L을 누르시면 자, 셀 테두리 배경에 테두리로 바로 가세요. 여기에서 테두리 탭을 대각선 탭을 클릭. 그러면 대각선이 나오시죠? 대각선 하시고 이 대각선과 똑같은 걸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대각선이죠. 지금 보시는 게 이렇게 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 테두리의 굵기는 상관이 없으세요. 채점 대상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채점을 해보시면 굵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하고 똑같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 해요. 근데 굵기는 채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렸고요. 그러면 대각선까지 넣으셨어요. 지금 2번에서 표만 넣으셨어요. 100점짜리인데 표만 넣으셨죠? 하시고 차트를 만들 때 자, 여기가 지금 표 선택하셨고 표를 글자처럼 취급했거든요. 한 가지 하셔야 할 게 이 표를 가운데 정렬. 오른쪽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글자처럼 취급하면 이렇게 자, 문단 부호가 생겨요. 글자가 됐기 때문에 하시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고 크니까 가운데가 정렬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가운데를 정렬하신 겁니다. 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아래 커서가 오죠. 여기에서 이제 두시고 셀 면색을 넣은 부분이요. 대부분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칠합니다. 아래 189페이지의 차트 조건에 보시면 인공위성 자, 발사체 지상 설비, 정부 민간 수익금만 이용해서 자, 차트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요거 이 얘기죠. 자, 하시고 여기에서 입력을 누르셔도 되고요. 차트. 자, 표에 가셔서 차트가 여기 있죠. 하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하셔도 돼요. 차트 만들기 제일 아래 있잖아요. 본인이 제일 편하신 방법. 하셔서 차트 만들기. 가면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표를요. 표를 선택하시면 이 표도 글자처럼 취급하고 가운데를 정렬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표 선택하면 이렇게 차트, 선택적 메뉴인 차트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때 배치 부분에서 글자처럼 취급 체크해 주시고 됐죠? 그러니까 아래로 가죠. 커서 여기다 두시고 가운데 정렬. 아까 그 표에서 엔터 쳐가지고 자 가운데 정렬했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시고 이 표를 선택하셔서 뭐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림처럼 비슷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화살표. 이러면 커지죠. 다 완성하신다면 뭐 조절하셔도 돼요. 표는 선택만 이건 선택이고요. 차트 마법사로 가셔야 되잖아요.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표를 따닥따닥.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뒤로 갑니다.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 이제 차트에 메뉴들이 나오세요. 바로가기 메뉴. 여기에서 차트 마법사 아래에서 두 번째 가셔서 이건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업무에서는요. 한글의 차트는 그렇게 좋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만들어서 한글에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걸 OLE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차트는요. 보시면 2번에 차트 조건에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꺾은 선형 하시고 자, 첫 번째 거 요거를 가지고 합니다. 하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때 행과 방향이 행과 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X 가로축, X축과
이걸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랑 비교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혹시 이렇게 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행으로 돼 있죠. 이거 그대로 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마지막 3단계인 차트 마법사의 3단계인 제목축, 뭐축 이렇게 쭉 나와요. 일단 차트 제목을 먼저 하셔야 되죠. 우주, 분양, 제작 연구비, 투자 현황 입력하시고 X축이 여기가 X축이죠. 가로 9분으로 제목이 돼 있으세요. 9분 그림에 보시면 189페이지에 Y축은 보시면 금액으로 돼 있어요. 세로축을 얘기하죠. 자, 커서 가져놓고 금액 하시면 딴 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세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보실 게 없으세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범례 위치를 확인을 꼭 범례 탭을 누르시고 범례가 오른쪽에 돼 있죠. 또 아래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거는 확인해 주시면 되죠. 이건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럼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뀝니다. 이게 좀 시간차 때문에 자국이 남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 클릭하시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럼 되셨죠? 비슷하게 됐고 자 차트 조건에서 2번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시면 돼요. 제목 부분에 이게 제목인 거죠.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따닥 가운데 정도 두시고 따닥따닥 하시면 제목 모양이라는 대하상자가 뜨세요. 커서를 어디에 누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거든요. 대하상자가 대부분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자 선 모양 배경 탭 그대로 해서 선 모양 먼저 하셔도 돼요. 선 모양 보시면 두 줄로 돼 있어요. 두 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 굵기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그림자를 체크하시고 이걸 얼마예요? 2포인트가 돼 있죠. 하시고 글자 탭에 가셔서 자, 글자 탭에 가셔서 글꼴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혹시 이거 오타 있으면 여기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있고요. 자, 글꼴은 보시는 것처럼 궁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궁서 하시고 크기는 12포인트 돼 있죠. 자, 속성이요. 이거는 보통 모양입니다. 앞에 진하게 체크해 주시고 다른 건 없으세요. 됐죠? 그러면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너무 작게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 좌우 화살표 해가지고 조금 키우셔도 돼요. 비슷하게. 예. 똑같게는 하기 힘듭니다. 비슷하게. 자, 되셨죠? 그러면 3번이 되셨어요. 제목 2의 4번의 조건에 제목 2의 전체 글꼴은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일단은 금액부터 선택됐죠? 더블 클릭하시면 축 제목의 모양이 뜹니다. 여기에서 글꼴이 여기는 자, 이 도둠이세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도둠을 누르시고 자, 10포인트. 그러면 올리시면 되죠. 10포인트 보통 모양 돼 있으시죠? 설정 됐고 그리고 여기도 자, 이거 누를 때 잘못 누르시면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여기에 축 이름표 모양이야. 여기 이 문금선을 누르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자, 축 모양이고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우십니다. 축 모양, 선에서 축 모양 같은. 자, 이걸 잘 못하시겠으면 여기에도 있으세요. 차트에 가셔서 체크해가지고 바로바로 하시면 되는데 잘 못하시겠으면 축 모양에 가셔서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 그래서 이게 세로축이니까 세로 갑축 하시고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축 제목 모양이 떠요. 잘 안 나올 때는 잘 체크를 했는데 안 나온다. 차트, 선택적 메뉴, 차트에서 축이니까 이게 축이죠. 세로 갑축이고 제목 모양 하셔서 여기 글꼴 나오시죠. 도둠의 10포인트에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하셨고 또 요거는
이름표죠. 축의 이름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세로 갑축의 이름표. 누르셔서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글자처럼 가셔서 이걸 눌러서 도듬에 자, 여기서 도듬을 누르시고 10포인트 하시고 보통 모양 하셔서 설정 하시면 됩니다.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을 누르시고 자, 누르는 게 참 힘드시죠? 한 번 더 누르시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잘 안 된다. 자, 여기 제목부터 할게요. 축 제목 모양 가셔서 얘는 도듬에 정확하게 누르셔야 돼요. 도듬에 10포인트에 보통 모양 설정. 바뀌셨죠? 여기. 잘 안 눌러질 때가 많아요. 네. 자, 요 위치에 따라 지금 요거 시간차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시 선택하셔서 잘 안 눌러지면 어떡해요? 당황하지 않고 축에서 자, 제목은 했고요. 이름표에 가셔서 자, 가로 항목 축의 선택 하시면 뜨죠. 글자 탭을 누르시고 자, 글꼴 도듬.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잘 되셨어요. 그쵸? 예전엔. 근데 여기는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도듬 하시고 10포인트 하시고 보통 모양. 그쵸? 하시고 설정 하시면 돼요. 딴 데 누르시면 이렇게 미리 적용이 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범례거든요. 범례 선택됐죠? 더블 클릭하시면 범례 모양. 이것도 안 나올 땐 여기 쓰시면 돼요. 하시고 글자 탭 누르시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도듬으로 자 도듬을 누르시고 이거 10포인트 누르시고 보통 모양 하시고 설정 좀 바뀌시죠? 다른 부분 클릭하시고 이렇게 적용. 네. 자 축제 제목이 글꼴들 설정하셨어요.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축 제목과 범례의 출력 형태는 동일하게 처리할 것.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여기 부분 얘기죠. 지금 보시면 여기를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축 모양에 지금 비례 탭을 누르시면 여기 0과 최대값이 맞아요. 0에서 2만까지 돼 있는데 큰 묶음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 꾸밈을 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맞으니까 냅두고 큰 눈금선이 안 맞아요. 5천, 10,000, 15,000, 2만 해서 큰 눈금선이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눈금선을 4로 설정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책대로 바뀝니다. 안 볼 때에는 다른 부분 클릭했다가 다시 보시면 자 바뀌어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5번은. 다른 거는 다 동일하죠. 그러면 끝. 표와 차트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럼 2번이 완료가 되신 겁니다.